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3년 9월 30일, 토요일이고요. 9월 달이 다가고, 그래도 추석 연휴가 한창인, 중간에, 주간 투자 전략 9월 5주차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황 코너입니다. 근데 일단, 지금 잘 쉬고 계시죠? 그게 제일 중요하고요. 보통 이제 저같이, 이제 중간중간에 일이란 거는, 뭐 일이라기보다 정리하는 거죠. 그래서 시장 정리하고 그런 거 외에 아니면 또 미국 시장 참전해서 외화벌이 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고, 화이팅입니다. 네, 근데 그런 상황들 쪽에서 일단 시황 관련된 얘기는 지금 저희가 9월달 말로 해서 여기서 뭐 끝나서 다음 바로 연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시장 분위기가 이렇다라는 정도로만 말씀드려야 되다 보니까 약간 끝나지 않은 어떤 시리즈 중간 같아요. 왜냐면 또 다음 주 월화도 같이 반영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아마 요거는 시장 분위기 9월 말까지 미국 시장이나 분위기가 이렇다 정도로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연휴 마지막 날에 좀 내용들이 있으면 공지사항이나 그렇게 해서 어떤 준비를 지금 수요일이죠. 수요일 날 바로 또 연휴 끝나고 하실 수 있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황 코너는 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 정리하고 그리고 또 미국 시장 분위기 정도 9월 말까지의 상황들 정도만 말씀을 드려야 되다 보니까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으로 봤었을 때 미국 시장은 딱 지금 보면은 이제 이번 주 거의 뭐 시작과 끝이 비슷한 정도로 마감됐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일단은 미국 시장의 패턴을 봤을 때는 지금 고민이 되는 상황들이었죠. 고점 높고 저점도 약간 낮을 뻔하는 상황 쪽에서 만약에 여기까지 빠르게 들어가면 어떡하나라고 했던 고민들이 지금은 그냥 일단 속도 조절 정도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중간에 낮은 게 전혀 없습니다. 낮은 게 전혀 없는 상황 쪽에서 시장은 그래도 그 한마디로 이번 주 시장을 표현한다. 그러면은 매크로는 여전히 부진하고요. 매크로는 여전히 부진하고 떨어지는데 이거 시장은 위험자산 쪽은 다 알아. 그렇기 때문에 일단 견디자라는 쪽으로 나옵니다. 견뎌보자라는 쪽으로 나오는데 이게 그렇게 또 자신 있지 못한 부분들은 여전히 안 좋은 쪽으로 나오고 여전히 뭐 달러, 유가 그리고 또 금리 이쪽이 여전히 부진하게 나오는데 시장이 그럼 계속 견디자 하다가 반대로 못 견뎌 견디지 못해 라고 나오게 되면 시장 반응이 어떻게 될까 이것도 고민을 해봐야 되는 사실인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런 상황 쪽에서 좀 뭐 그렇다고 뭐 만만하게 볼 상황은 아닌 것 같다라는 쪽들이 지금 오늘의 결론입니다. 매크로 여전히 안 좋다. 시장이 견디려고 한다. 하지만 못해 하고 손을 탁 놓을 때 그때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핵심인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 쪽에서 여러 가지 흐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용들 보면 이제 잠깐 다우지수 다우지수도 아직 바닥 확인 못했다는 쪽으로 나오고 있죠. 그리고 S&P 500도 마찬가지로 시도했다가 다시 이 자리 그렇게 되면 거래는 설슬 늡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이상적인 케이스는 나스닥 쪽에서 그 나스닥이 좀 강하죠. 그래서 내려왔는데 그러면 이제 3일선이 이렇게 크로스가 딱 들어가면서 지지권 마련해주고 여기까지 딱 눌린 다음에 바로 55일선 돌파는 이런 과정이 보여줘야 되는데 거래는 지금 턴하고 있죠. 그래서 그럴 수가 있겠느냐? 아무것도 모르죠. 이거는 패턴들은 지금부터 이제 공부를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오늘 두드려 맞았다는 게 좀 기분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오늘 미국 시장에서도 매매를 또 살짝 참전을 해보니까 종목들이 다 어제 같은 경우는 매수세가 엄청 셌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마감하는 거 보니까 매도세가 훨씬 우위에서 종목들이 거의 다 그러니까 그때 한두 시 정도 그러니까 초반엔 되게 셌었습니다. 세서 강했었는데 한두 시쯤 되니까 그때부터 매물이 주르륵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아니겠다 싶어서 저도 매매하던 거 그냥 거의 정리하고 오늘은 재미 못 봤습니다. 어제는 그나마 조금 재미를 봤다고 하더라도 오늘은 그냥 그런 채로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장게 다행이었네요. 오늘은요. 그리고 다음 주도
그냥 너무 무리 안 하려고요. 예, 괜히 미국 시장 해봐야 뭐 거기서 뭘 한다고 막 이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네, 그냥 저희 갖고 있는 미국 종목들만 잘 챙겨 나가겠습니다. 거기서 봤었을 때 일단 미국 증시 오늘 마감한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뭐 장은 재미없었다는 것들 나오고 있는데 PC 지표 관련된 쪽이 일단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하면서 시작부터는 강했습니다. 그래 보니까 PC 예상보다 둔화됐다는 소식. 그래서 그냥 일반은 0.4 전월 대비 0.4, 3.5% 상승. 그래서 지금 7월 달이 0.2% 상승, 전년 대비 3.4% 상승 모두 올리긴 했었죠. 하지만은 어떤 예상했던 수준보다는 좀 낮았다는 정도. 그래서 유가가 그렇게 올랐는데 3.5% 상승했다고 하게 되면 선방한 거 아니냐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8월 근원 PC 가격 지수, 그 코어 PC죠. 이거는 전월보다 0.1% 올랐기 때문에 예상치 0.2%보다 괜찮았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즉 유가 급등한 거와 식료품, 그러니까 특히 이것 때문에 그렇죠. 유가 급등한 걸 빼게 되면 물가 수준은 낮아지고 있어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이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쉘터죠. 예, 이쪽이 강하게 나오기 시작하는, 좀 꾸준히 하락하는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영향을 그대로 이어졌다라고 보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근원 PC에 대한 연준이 계속 체크하는 거죠. 이게 생각보다 도달했다. 그래서 그래, 너희들 금리 인상을 할 수 있겠니? 라고 하는 어떤 시각들이 반영됐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여전히 이 부분은 체크를 해야 되겠죠. 유가와 함께, 유가도 관심 대상이지만 유가만 꺾이면 이제 다 꺾이는 게 아닐까, 이런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하지만 지금 유가도 변동성이 오늘 무척 컸었습니다. 이건 좀 이따가 가서 보시는 걸로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 지금 뭐 나머지 이제 뉴욕 연방 연연 총재 존 윌리엄스, 뭐 그냥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 또 계속 문제를 일으키는 것 중에 하나죠. 연방 정부 셧다운. 그래서 위험 회피의 심리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 쪽에서 이번에도 보니까 결국은 그거 같습니다. 강경파라고 하는 친구들. 그래서 53명이라고 하죠. 이 친구들이 가장 문제가 되고, 코카서스 뭐라고, 프리덤 코카서스 뭐 이렇게 얘기하던데, 그 강경파 의원들이 거의 그냥 트럼프의 약간 친복 같은 쪽들이죠. 그래서 매커시 의장은 지금 임시 예산안 올리려고 하는데 그것까지 못하겠다. 만약에 하게 되면 너 하원 의장 그 탄핵까지도 추진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죠. 같은 공화당이라고 해도 되게 강경한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또 다른 방향으로 좀 우회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쪽으로 얘기 나오고 있는데, 이건 뭐 일단은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표결도 지금 반대가 더 커지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래서 아마 뒤에서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 뒤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조정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반대해라. 그래서 약간 지금 하고 있는 정부의 좀 근간을 흔들어라. 그러니까 지금 과거에도 여러 가지 뭐 공화당과 민주당이 대치되는 상황들은 많았지만 이 정도로 조금 격하게 나온 적은 별로 없었다라고 얘기하는데, 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예전에 오바마 대통령 있을 때도 그랬고 항상 다 격하게 했었죠. 그게 정치다라는 쪽으로 보는데, 게다가 지금 또 내년에 선거가 있다 보니까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S&P 같은 경우는 디폴트 위험 없다고 생각하면서 신용등급 없다고 얘기했지만 무디스가 셧다운 발생 시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뭐 이건 뭐 정치적인 문제니까 뭐 들어갔을 때 충격 나올 정도, 뭐 그렇게는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결국은 오늘 악재랑 호재가 좀 겨루다가 막판에 셧다운과 관련된 부담감들을 좀 크게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현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쪽에서 지금 보면은 어제 나이키 주가 좀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장 시작 전에 한 8% 이상 시작했다가 그래도 7%대로 끝났는데 그나마 버텨줬다는 게 다행인 것 같고요. 매매는 할 뻔했지만 왠지 좀 꺼림직하더라고요. 안 했습니다. 카니발 쪽도 지금 흑자 전환 소식했다고 하는데 주가는 밀렸죠. 뭐 이건 또 그런 상황들이고,
결론적으로는 지금 미국 시장에 관련된 쪽들로 봤을 때는 아직은 어떤 뚜렷한 방향성이 나오지 않았다라고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점들은 일단은 또 다음 주까지 체크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쪽에서 봤었고요. 그러면은 관련된 이제 미국 시장의 지표들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입니다. 장중에 이 정도까지 쭉 빠지길래 와 이거 이제 들어가는 거 아닐까? 105가 이제 깨지는 거 아니야 한 방에 이랬는데 다시 말아 올렸습니다. 이렇다는 얘기는 와 달러 강하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아직까지 지금 또 106 넘어가던 부분 쪽에서 105.8 아직 뭔가 좀 그래요. 이 폭은 무지 변동성은 크지만 그런 상황 쪽에서 아직 자리는 위쪽으로 달러 강세 추세가 뭐 깨졌다거나 흔들렸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여전히 106달러대에서 시도를 하겠구나 라는 쪽에서 달러 강세는 이어진다. 여기에 포인트를 맞춰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그러면 다른 통화들 볼까요? 어제 또 하나 변화가 나오는 게 유로 달러였습니다. 어제 보고 있다 보니까 유로화가 생각보다 강하더라고요. 어제 영국 중심으로도 괜찮다라는 영국 중심으로 경제 생각보다 양호하다는 판단들 그러면서 유로화가 갑자기 쫙 올라가길래 이거 드디어 그러니까 솔직히 달러보다 유로화 약세가 더 컸던 부분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만큼 괴리 이건 단기 괴리가 좀 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격차를 좁히나라고 하게 되면 요 정도쯤 보이죠. 한 1.07까지는 들어오지 않 1.07, 1.08까지는 들어와야 되지 않나. 08은 좀 심했고요. 1.07 정도까지 들어오지 않 요걸 좀 이격을 좀 줄여야 되지 않나 싶었는데 이게 의외로 셌다가 좀 다시 가라앉았고 또 하나가 어제 보면은 뭐 어제 외환 시장은 월말인데 난리가 났었던 것 같습니다. 그 변동성이요. 그래서 변화를 보니까 또 하나 달러 N이죠. 달러 N은 마찬가지로 이것도 급하게 근데 크게 아니었네요. 달러 N은 요즘 약하지만 150대를 들어왔습니다. 와 그러면 150대 넘어가게 되면 이거 그대로 지금 일본이 둘 것이냐 이런 얘기가 많았었는데 이것도 저도 한번 체크해 봐야겠네요. 이거는 일본의 변화. 그러다 보니까 달러 원도 지금 제대로 변화를 갖추지 못하는 상황들인 거죠. 그래서 지금 한때는 한 1360원 터치했다가 지금 보니까 의외로 그래도 또 오늘은 그나마 양호하게 워낙 강세 쪽으로는 잡으려고 하는데 이것도 한 장중에 1340원까지 갔다가 또 1350원.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체크가 될 게 요거죠. 지금 지난번에 넘지 말았어야 될 선이라고 생각했던 1340원대가 지금은 넘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라인들이 이제 지지권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위쪽으로 계속 타져납니다. 오늘 1352원. 별로 그렇게 썩 좋은 모습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러다가 다시 1360원 들어가기 시작하는 달러 강세 106 그리고 원달러 1360원대 요게 제일 들어가기 시작하게 되면 시장에서는 또 그렇게 좋은 쪽으로 해석을 안 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 좀 부담감이다 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또 마지막으로는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을 보게 되면은 지금 가장 의아한 사실은 잘 안 빠져요. 이게 지금 저도 가장 큰 고민. 그래서 25,500이 25,500, 25,000 초반이면은 들어가는 게 낫다란 관점들 유지는 하고 있는데 반대로 지금 뭐 수익이라고 해도 요만큼 수익인데 이게 또 그렇다고 다음으로는 요만큼은 아니죠. 그래도 한 1,000달러 정도쯤 수익이긴 한데 넘어가는 게 강하지는 않다라는 쪽인데 지금부터 생각할 건 그거 같습니다. 이게 비트코인의 위치가 과연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즉 달러가 강하게 되면 달러 강세 때도 지금 암호화폐 강하고 금리가 이렇게 센데도 버티고 그렇다는 얘기는 이거에 대한 위치를 앞으로 어떻게 보여줄 것이냐가 제일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체크해야 될 텐데 아직은 규정을 못 하겠어요. 위험 자산이라고 했었어도 빠졌어야 될 것 같고 달러 대비 달러와 같이 비교되는 약간 이거 통화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통화라고 보기보다는 자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도 버티고 있다. 그러면 제 생각으로는 하나의 또 역할을 좀 해주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다시 이 과정이 끝나고 나서 이제 버티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서는 다음 레벨 쪽으로 들어가지 않나라는 쪽에서 계속 3만대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이런 때 어려울 때 잘 버텼으면은
새로울 때는 탄력들이 커질 것이다. 그래서 신고가까지도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그래봐야 뭐 이거 절대 뭐 풀베팅하다 강하게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처음 계좌 하게 되면 100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안쪽에서 한번 해보시는 거. 그래서 그냥 이런 것도 한번 시장이 움직이는구나 라는 정도로 보셔야지. 이거 뭐 아시죠? 뭐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무리할 단계 아니란 거. 예,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비트코인이 새롭게 해석되는 시기까지도 좀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금리로 가보겠습니다. 10년물도 어제 보니까 또 요동을 좀 치는 것 같고 그런 쪽에서 아직 그렇다고 해서 자리는 뭐 또 딱 만들었다고 보긴 힘들고 여전히 4.6대 이상으로 찍어놓고 지금은 잠시 쉬고 있는 분위기 안 나오네요. 예. 이런 상황들로 봤었을 때는 지금 좀 탄탄하죠. 그래서 올라가다가 지금 어제 그러니까 그 전날에 장중에 4.7까지 돌파하려고 하는 모습들 기세 세더라고요. 근데 약간 좀 주춤합니다. 그래서 오늘 4.5 이탈하나 싶었더니 지키고 그러니까 오늘 달러도 그렇고 이쪽도 다 9월 월말이다 보니까 위아래로 다 한번 시도를 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요 범위 4.5에서 지금 다시 4.7 정도까지 좀 벌려진 상황에서 이게 지금 0.2가 뭐 하루에도 막 왔다 갔다 이틀 사이에 왔다 갔다 한다. 이거 엄청 무서운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하루 사이에 그러니까 5%가 안 되겠죠. 하지만 5%가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인다는 거. 이거는 채권 플레이어들한테도 참 고민이 큰 상황들이죠. 그리고 지금 최근에 추세 강하고 금리 강한 상황에서 베팅을 그렇다고 또 더 오른다 생각해서 지금 그러니까 채권 가격들을 계속 또 모아갈 수도 없고 그런데 이걸 또 고점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기 때문에 그럼 있는 걸 또 다 팔다가는 노출돼 버리고 그래서 뭐 마음이 되게 불안한 쪽도 채권 플레이어들도 맞다고는 보여집니다만 더 중요한 거는 위험자산을 보는 저희 입장 속에서는 요 라인들 그러니까 지금은 여기가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은 라인들이 지금 여전히 뭐 똑같습니다만 요 정도죠, 요 정도. 그러니까 지금 4.6입니다. 4.607이니까 만약에 이게 고점을 찍었다고 생각되게 되면 이렇게 내려갔다가 지금 내려오는데 요 라인죠. 4.6대를 지금 보면 하나, 둘, 셋, 3일 사이에 약간 저항 비슷하게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4.6대가요. 그럼 이렇게 되면은 요게 지금 아까 보신 요 선들이 여기 시가, 여기 여기 종가, 그리고 장중의 고가라고 3일 동안의 흐름을 보게 되면 되게 의미 있는 가격대 같아요. 4.6대를 넘어가게 되면 일단 위쪽으로는 더 열려있다 폭이 그리고 또 몸을 움츠려야 되겠죠. 근데 이게 그래도 이 상태로 해서 다시 4.5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나왔던 4.5를 이탈하기 시작한다. 요거 이제 고점 아냐? 라고 하는 생각들이 그때 나올 수 있겠죠. 이거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까 보셨던 어떤 달러랑 같이 연결될 측면들이 높기 때문에 그냥 그 정도로 보자, 예측하지 말자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측해서 맞은 적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겠다는 상황 쪽으로 이제 모든 걸 체크해 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뭔 소리입니까, 이게? 그냥 확인하겠다라는 쪽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가. 유가는 그나마 장중에 쫙 올라가던 게, 다행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95달러까지 밀고 올라가다가 이틀 사이에 그냥 쭉 하고 밀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결제 기준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게 결제 아직 아니죠. 근데 지금 역사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100달러대가 들어가는 기세나 한번 고점이 쌍봉 나왔기 때문에 나왔던 부분이나 지금 다시 올라가는 이런 상황들 물론 편치 않습니다만 가장 이제 좀 정황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의도,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의도를 봤을 때 우리 아람코까지 상장할 때까지 좀 우리 봐줘가 아니라 이걸 밀어붙이는 쪽이죠. 근데 거기다가 미국이 너네 그러면 안 되지 않아? 그럼 그때 한 11월 달까지만 봐줄게. 그래서 니네 IPO 잘해. 그리고 돈 가져가서 네옴시티건 그걸 잘 너네 생각하는 거 좀 해라고 하는데 미국 입장 쪽에서는 그나마 그래도 우리 그래도 국방 관련된 쪽에 그러니까 조약이 아니고 국방 관련된 사우디 미사인가요? 예, 관련돼서
국방 관련된 쪽에 좀 연결고리를 만들어 놓자. 라는 쪽에서 유가를 좀 떨어뜨리기 위한 명분들을 좀 이제 우리 사우디랑 친해라고 하는 쪽을 좀 이어가려고 하는데 워낙 뭐 지금 근본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의 실세는 살바니 형님께서 미국에 대해서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은 분위기는 여전하기 때문에 미국보다는 자꾸 이제 중국 쪽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뭐 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지금 신호는 고점 신호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어제 이틀 사이에 나왔던 부분들은 이게 만약에 10월 달에 시작이 90달러 밑으로 시작하게 된 90달러 밑으로 자리 잡기 시작한다. 90달러 초반이나 밑으로 자리 잡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거 다시 추세를 돌리기는 무척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지금 약간 내려서 이 정도까지 한 85달러까지는 내려오지 않을까. 90에서 85달러로 낮춰서 잡아야 되지 않나. 라는 쪽으로 생각이 드는데 이제는 수요가 못 따라오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좀 여러 가지 반응이 나오겠죠. 근데 그런 것들 괜찮다라고 보다 한숨 돌렸다라는 쪽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거는 이 단기 추세를 이탈을 시켜야 됩니다. 이 단기 추세. 지금 보게 되면 요렇게 나와 있는데 아직 민감합니다. 그래서 요거 이탈하는 거 보고 아이고 이제 90달러 밑으로 들어오겠네. 자리 잡겠네. 요거를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나머지 동향들 봤을 때 지금 뭐 구리 한번 잠깐 볼까요? 구리도 의외로 지금 작동을 못 하고 있습니다. 구리가 지금 보니까 이틀 사이에 또 올랐네요. 이건 못 보고 있었습니다만 지난번 박스권을 이탈을 안 했네 이렇게 되니까요. 예, 저도 요거까진 체크를 못 하고 있었는데 한 3.6대로 알고 있었는데 돌아왔네요. 이렇게 들어갔고 지금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를 지금 고점 이번에 고점대를 돌파를 해야 되는데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틀째 한 3.6대 초반에서 강하게 들어온 건 나쁘지 않습니다만 추세 전환 들어서 한 3.8이 넘어가야 변화가 나오겠죠. 근데 아직은 지금 고점이 높습니다. 고점이 낮습니다.